우리 한국에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을 그 점을 심화시킨 보고서를 쓴다면 이 책과 연결시킨다면 얼마나 심화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오늘은 21세기 자본 2014년도에 출간되었죠. 자, 프랑스의 젊은 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가 쓰는 21세기 자본 이 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 책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불평등의 주제로 소재로 좀 많은 좀 글을 그 작가가 글을 썼는데 그것은 뭐 우리 뭐 인문계열 그 다음에 어떤 계열이든 간에 꼭 이 책을 읽어보고 그 다음 어떤 주제로 한번 자기 전공과 관련이 있으면은 이 주제로 한번 내가 주제 심화시켜서 한번 뭐 보고서라든지 수행평가에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그 토마 피케티가 이 책을 집필한 이유가 있어요. 단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밀접한 주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특히 노동자 입장에서 그 다음에 쉽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평등에 관해서 알리기 위해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토마 피케티는 그렇습니다.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전 세계가 더욱더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 소득이 올라가면 처음에는 불평등이 커지지만 나중엔 줄어든다는 쿠즈네츠 곡선 이론과 반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명목상 GDP는 증가하는 추세더라도 그 속을 살펴보면 막상 그렇지가 않다라고 지금 피케티 역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노동자의 임금은 아주 적은 금액이 오르고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동결까지 되고 있는데 이 임금의 물가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 임금이라는 면에 있어서 그렇다는 면이죠. 그리고 또한 흑자를 이룬 기업에서는 정리해고가 이루어지는 그런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특히 이제 산업혁명과 기계화로 인해서 더욱더 지금 뭐 불평등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들 지금 피케트는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케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업가와 노동자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다라는 쪽이에요. 어느 한쪽에 쓰러지면 당연히 한쪽도 쓰러질 수밖에 없고 한쪽의 힘이 너무 쏠려버리면 한쪽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업과 노동자는 항상 함께 해야 되는 구조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피케티가 증명했다시피 경제와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그 책에 나온 거지 미국을 들 수 있는데 미국의 상위 1%의 상위 1%의 소득이 감소한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규제라든지 현대적 노동법과 최고 88%에 이르는 개인 소득세 정책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덕분에 극심했던 불평등도 하락하고 미국 자본주의는 황금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반면 상위 1%의 소득이 가파르게 상승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바로 미국 레이건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소득세율 대폭 인하와 금융과 노동시장의 규제 완화를 시행했습니다. 즉 경제라는 것이 가격, 돈 등만을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에 나타나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에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또한 정치로 인해서 이제 경제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도 물론 나타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점을 이 피케티는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피케티가 또 이런 표현을 해요. 부와 소득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왜 부와 소득은 뗄래야 뗄 수 없냐면 소득이 많다면 대체로 이제 부유하다라는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피케티가 이걸 도입하자고 이제 합니다. 글로벌 부유세 도입, 고소득자에게 누린세를 적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공공투자를 부와 소득의 불평등의 대책으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피케티는 누진과세를 정말 많이 강조했습니다. 아마 누진과세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한국도 이제 도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점인데 누진과세가 근데 쉽지만은 않은 대안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피케티가 세계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진세 적용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소득의 불평등으로 인해 피해받는 저소득자를 구제해 주기 위한 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정책이 굉장히 시행될 수 없는 이유가 또 하나가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이 이제 누진세를 공약을 내걸었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상적인 정책을 현실에 적용하기라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누진세를 정말 역차별이라는 주장 때문에 받아 적용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불평등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불평등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출발선 자체부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출발선 자부터가 다른 것인데 전혀 이런 핸디캡이 없다는 것은 뒤에서 출발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차별이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점을 누진세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한국에서 적용 가능한 것인지, 우리 한국은 현재 어떤 세금을 적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 점을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우리 한국에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인지 그 점을 심화시킨 보고서를 쓴다면 이 책과 연결시킨다면 얼마나 심화가 될까요? 특히 이제 누진세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은 간접세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간접세 같은 경우는 누구나 이제 그 구입하는 물건에 세금을 매기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누진세 같은 경우는 간접세가 아닌 그만큼 많이 버는 소득에 따라서 세금 많이 매기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점에 관해서 많은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이 현재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득이 많은 버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이 벌었는데 만약에 누진세가 적용된다?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할까? 열심히 사업을 하려고 할까? 기업이 돌아갈까? 라는 이러한 우려심 때문에도 아직까지 이 누진세를 반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가지고 이제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이 자본,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심화시킨다면 매우 매력적입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렸었죠. 보고서를 쓰든 수행평가를 하든 아니면 어떤 활동하든 간에 항상 그 활동 속에 뭘 곁들이라고요? 네, 책을 곁들인 활동은 매우 매력적이고 특히 대학교 평가자가 매우 좋아하는 심화라는 점, 그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